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와이의 박미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노인은 버그가 아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칼럼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다수가 온라인 뱅킹 한다고 지금 동네 은행 지점 가보라. 정보와 약자 곳곳 줄 서 있다. 키오스크, 현금 없는 버스, 무인 주차장, 추석 기차 예매, 구겨진 자존감과 열등감. 선진국은 디지털 속도 조절 중. 우리가 가장 심하다. 이런 서울대 명예 교수님의 컬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 퇴직 이후 집 근처 동네에서 볼일을 볼 때가 많아졌다. 어느 날 은행 한 곳을 들르게 되었는데 객장 풍경이 꽤 낯설었다. 금융정보화 시대를 맞아 대다수 국민이 온라인 거래 방식을 이용하는 줄 알았던 터였다. 그런데 점포 개수의 급감과 창구 업무의 소멸 또한 당연한 대사라 믿던 터였다. 그런 나에게 아침부터 수많은 고객들로 북적거리는 은행 내부는 마치 딴 세상 같았다. 서민 밀집 지역의 여느 평범하고도 번라한 시장통에 위치한 그곳은 각종 정보와 약자로 그득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정보와 기기 이용에 서툴러 은행 직원들의 자비로운 과잉 친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노인이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것이다. 순범 대기표 뽑는 일에서부터 경비원의 안내를 받는 노인도 적지 않았다. 노인들은 당당한 금융 고객으로서가 아니라 각종 정보 시스템이나 자동화 프로그램의 과부하를 초래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일종의 버그 같은 느낌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말 슬프죠. 저도 가끔 은행을 가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노인이라 할 수 있는 많은 어른들이 은행에 와서 일을 보고 싶은데 좀 많이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 인터넷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나날이 늘어가는 키오스크 매장에서 기계 주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인들이 한둘이 아니다. 식당 테이블에 설치된 태블릿 메뉴판 오더 시스템 역시 어색해하는 노인들이 많다. 관리자 하나 없는 최첨단 전자동 주차장에서 진땀을 뺐다는 고령 운전자 이야기도 있다. 저도 전기차인데요. 진땀 정도가 아니고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많이 배워서 제주도 서울에서는 뭐 직원들이 다 해주니까 편안하게 다니고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제가 혼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땀을 패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카드를 꽂고 또 기계를 빼가지고 뭐 여기다 꽂고 저기다 꽂고 뭐 두 군데나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정말 이거 진짜 뭔가가 지금 우리나라 너무 뭘 빨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배울 시간도 없이 물론 현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게 나은 일인지 정말 그런 일인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현금 없는 버스를 탔다가 다른 승객의 카드 도움을 받았다는 사연의 주인공도 노인이 있었습니다. 버스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좀 안 타봐서 할 줄 모릅니다. 아예 아마 버스 타면은 저는 바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 추석의 경우 코레일 승차권은 전부 비대면 예매 방식이었는데 노인들 사이에 우리 보고 어쩌라고 하는 볼멘 소리가 충분히 튀어나올 만했다. 제가 이거 예매할 때 직원들이 해줍니다. 물론 들어가서 배우고 하면 되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물론 노인이라고 모두 정보와 취약자는 아니다. 그들 가운데도 IT 능력자는 얼마든지 있다. 저는 이제 IT 능력자는 아니지만 제가 카메라 시스템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다 보니 선수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혼자. 네, 이렇게 많이 하고 계속 또 하고 하면 이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라.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또 물어보고 또 하고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한 가지의 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무관하게 기존 아날로그적 삶을 연장하며 살아가는 상류사회 부자 노인들도 보란듯 존재한다. 독립형 부스, 호화 인테리어, 퍼스널 컨설팅 등으로 대변되는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가 그 복이다. 결국 문제는 한편으로는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기가 귀찮거나 벅차고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사회를 외면할 만한 재력도 갖추지 못한 보통 노인들의 사정이다. 그냥 반복해서 배우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은행도 VIP 라인에 올라가서 하면 다 해줘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되게 편하죠.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저도 없는데 앞에 직원분이 다 해주셔서 너무 편하고요. 공항도 그렇고요. 좀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아까 여기 나온 상류 부자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퍼스널 컨설팅,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좀 편안하게 연습을 안 해도 충분히 살아간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많이 연습하시고요. 또 반복하고 안 되면 또 물어보고 또 반복하고 자꾸 할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디지털 원주민이라면 노인 세대는 디지털 이주민. 말하자면 살아생전 재사회화가 싫든 좋든 불가피해진 세대다. 그렇습니다. 불가피해졌습니다.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살아가려면. 이들은 디지털 약자로 탄생한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그렇게 분류될 따름이다. 그런 만큼 생활 방식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모드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수고와 고통은 각별히 이해하고 배려될 필요가 있다. 이들의 구겨진 자존심과 열등의식은 결코 스스로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심리적 불편함이 구조적 불이익의 문제로 기결되지 않도록 나서는 일은 사회 공동체의 의무이자 도리다. 선진국들은 디지털 혁명에 관련하여 나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에 지금 이렇게 오래 반 개월 이상은 살고 있는데요. 물론 불편한 곳도 있지만 웬만한 곳은 다 좀 아날로그적인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회사 월마트라든가 타켓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 가서도 사람과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디지털 혁명에 관련하여 나름 속도 조절, 연습할 시간을 주는 거죠. 나이 든 사람들이 진짜 인구에 대단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찰 거래에 미련을 갖는 나라도 있고 컴퓨터 조기 교육을 지향하는 나라도 있으며 종이신문을 계속 가까이 하는 나라도 있고 도록 대신 열쇠 꾸러미를 선호하는 나라도 있다. 열쇠 꾸러미를 아직도 미국에는 제가 살고 있는 LA나 하와이나 뉴욕에서도 그랬고요. 다 열쇠 꾸러미를 사용을 했습니다. 노인 문제와 관련하여 이른바 지역사회 계속 거주 개념을 널리 받아들인다. 자신이 살던 집이나 동네에서 늙어가는 것이 세상의 노인 복지라는 판단에서다. 사실 노인들이 가게나 시장, 은행 등을 찾아 나서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이 그립고 스몰 토크, 그것이 하고 싶고 이는 디지털 세상에서 늙어가기를 사실상 강요하는 작금에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사뭇 기대하기 힘든 사회적 가치다. 서글프군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회의를 주재하면서 전 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라 전체가 정보화 강국을 향해 앞으로 돌격하는 모양새가 반드시 바람직하기만 할까? 아무리 정보화 시대를 역행하기 어려워도 말이다. IT 혁명이란 본질적으로 자본과 권력이 주요인인 공급자 중심의 발상이다.
농업혁명을 농민이 선도하지 않았고 산업혁명을 노동자들이 주도하지 않았듯 말이다. 노인 세대의 디지털 지체가 엄존하는 현실 앞에서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디지털 혁명인가를 국가적 차원에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게다가 스마트 문명의 종착지가 유토피아일지 아니면 디스토피아일지는 그 아무도 누구도 모르지 않은가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늙어가는 저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살아온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하고요. 또 모르는 거 알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이고요.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며 바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맞닿은 현실이 이렇다면 배우고 그리고 공부하면 그리고 정보를 받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희망적인 세상을 향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